전문가라는 사람들, 하반기에 매매가는 이제 슬슬 말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도 전세가는 무조건 폭등한다. 늘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리고 매매 수급 지수는 떨어지고 있어도 전세 수급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매매는 한풀 꺾였어도 거래량 보면 나오니까. 근데 전세는 거래량 재계약이다 하고 밀어붙이면 되죠. 아직 전월세 신고제가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까지 전세가 오른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신고 안 하고 뭐 좀 속일 수 있는 거죠. 신고제가 계도 기간이죠. 내년까지는. 그러니까 6월부터 시행이 돼도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다 지키진 않을 거고, 그렇다면은 상승 거래가 많이 신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 그래요.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세가 올랐고 어떻게 하면 전세가가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 대부분이 전세 풍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작년 이 시기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특히 과천 10채 중 6채가 자취를 감췄다. 임대차 3법 끼워가지고 전세값이 뛴 것이다. 분당 30평도 전세 10억 시대, 펄펄 끓는 경기도권. 이거 다 작년에 떴던 기사인데 올해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는 다르다. 뜬 지역들 보면 어때요? 과천, 분당 이런 데가 가장 많이 뛰었죠. 매물 감소율 60%다. 허위매물이라서 매물수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때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뜬 데 꼽으라면 과천이었죠. 과천이 뜬 이유 뭐예요? 저금리 유동성 더하기 지정타 대기 수요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과천이 엄청나게 떴었다. 그리고 그 뒤에 과천의 바통을 이어받는 곳이 어디였다? 분당이었죠. 그래서 전세값을 과천을 제치고 1위가 됐다. 그러니까 과천이 엄청나게 거품이 껴있고, 그런데 지정타 대기수요 빠지면서 분당은 계속 저금리 유동성으로 치고 올라갔고, 과천은 지정타 대기수요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너무 올라갔다가 빠지게 된 거죠. 언제부터 올라요? 6월부터 급격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과천은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고, 분당은 계속 오른 거죠. 과천, 분당 또 어디 많이 꼈을까요? 자, 서울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 강남이죠. 그 다음이 중심부이고, 그 다음에 남서쪽, 남동쪽, 그 다음에 북동쪽. 핵심이 강남 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가격이 비싸고, 그러면서 거품이 먼저 끼는 지역이 어디다? 과천, 성남, 하남이다. 그리고 그 뒤에 수원, 이런 식으로 번져간 거죠. 자, 그래서 저런 지역들이 거품이 많이 끼고 전세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더라. 자,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하남 이런 데도 전세가 폭등했죠. 서울 제쳤다. 세종시 말할 것도 없죠. 아파트값 전세값 폭등, 전세 중위가격 경기 추월, 서울살이 포기해서 하남 전세 10억, 10억이면 서울 살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서울 동남쪽 그리고 세종 이런 데가 전세가가 급등을 했었죠. 너무 급등한 여파로 어떻게 되고 있다? 빠지고 있어요. 하남이나 과천 이런 데는 살짝 뜨는 이유가 서초구 이주 수요가 밀어내면서 여기까지 밀리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세종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분당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지역들이 떨어진다. 전세가 거품이었으니까. 합리적으로 수요가 부족해서 오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유동성이 많이 들어가서 빚으로 올랐는데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대차법 때문이라 하고 우겨서 계속 올라갔던 거죠. 하지만 그것도 너무 많이 거품이 쌓이면 빠진다. 과천이 왜 떨어지냐? 지정타 입주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이트하우스, 너는 유동성 때문이고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고 하지만 항상 공급 부족 때문에 전세가 올랐고, 과천이나 분당 같은 데는 공급 때문에 오른다. 자,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는 과천 센트럴 프로지오 1300가구와 1월에 위워필드 2100가구 3445가구 입주 때문에 영향받아서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서울 전세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으로 잡아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 문제다. 분당도 마찬가지다. 5월 말 5903가구 입주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과천도 입주 때문에 떨어졌고 분당도 입주 때문에 떨어졌다, 이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보면 어때요? 과천 12월부터 입주죠. 대장지구는 올해 5월부터 입주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맞춰서 전세가가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언제부터 떨어졌냐? 그래도 과천은 11월 말까지는 하고 12월부터 떨어진 거 아니에요? 분당은 3월부터 떨어지는데 입주 때문에 떨어져요? 과천은 입주 때문에 떨어졌단 말이 맞는 말이죠. 처음 맞는 말이죠. 지표는 늦게 반영된다고 했어요. 10주 연속 하락. 언제 기사예요? 1월.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 이후 전세 가격은 하락했다. 자, 지수는 조금 늦게 반영해서 12월부터 떨어지는 거, 신고랑 이런 걸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10월 마지막 주 11월부터 떨어졌다. 입주는 12월부터. 그래서 호가 반영하는 리본 이런 데 보면은 그 전부터 떨어졌다는 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때문에 떨어졌다는데 공급 들어오기 전부터 떨어졌어요. 공급 때문에 떨어졌다는 건 아니죠. 물론 공급이 들어오면 전세가가 떨어져요. 그런데 공급 때문에 떨어졌다가 아니라 공급 때문에 가속화가 됐다. 자, 그렇다면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전세가가 오른 이유도 그 전에 전세가를 너무 죽였기 때문이죠.
뭐 때문에 올랐다고 그래요? 6.17 대책 때문에 올랐대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5월부터 전세가 상승세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근데 5월 초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6.17 대책 후 왜 갑자기 5월 초 얘기하다가 그러면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는 왜 빼먹냐. 그때 5월 하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7월 1일이죠. 전세 폭등 불응 규제,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실거주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로 전세 공급이 감소해서 전세가가 올랐다.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전세에 내놓는 집을 실거주를 하든가 다시 전세를 내놓는 거 말고는 빈집과 월세 두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 왜냐면 갭 투기 수요가 돈이 어딨냐.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실거주랑 전세죠. 집가 계속 오른다면서요. 전세가 올리려고 빈집으로 냅두고 월세 냅두고 그래요? 그러면은 실거주로 들어가면은 내가 그 전에 살던 집은 어떻게 되냐? 전세로 나오겠죠. 전세로 내놓으면은 매물이 줄어들 이유가 없고. 그런데 그냥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저 때는 허위 매물도 넘쳐나니까 중개사들은 허위 매물 조금 줄여놓고서 전세 풍기라고 하면 땡이죠. 그래서 분명히 임대차법 이전에도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때는 이런저런 핑계 대다가 임대차법이 발표되니까 다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통일하고 있죠. 7월 31일 날 임대차 2법 통과하니까 임대차 3법 이후 최대폭 상승, 임대차 3법이 불질렀다, 전세 물량 감소, 8월부터 허위매물 단속 들어갔죠. 21일부터. 물론 그 전이지만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었죠. 임대차법 시행돼서 이때는 다 허위매물인데 전세 10건 중 2건 신고가 임대차법 후폭풍이다. 그 전에 임대차법이 문제가 아니라 6.17 대책 문제고 규제 문제라면서요. 서러운 세입자 다 임대차법 때문이다. 통일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금리 때문이다. 자, 전국의 전세가격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했으니까 그때부터 전세가격지수를 봅시다. 어때요? 금리가 1.25%일 때 전세가격 이 정도로 유지하다가 1.5%로 2017년에 올렸다. 11월에. 그러니까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는 추세가 잠잠해지는 차에 2018년 11월에 한 번 더 인상해서 1.75% 만든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죠. 슬슬 회복되면서 오르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미중 무역전쟁이라 한술 더 떠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다. 반도체나 이런 쪽 타격 입을 수 있죠. 중소기업 키워야 되죠. 그래서 급하게 금리를 2차례 낮추니까 전세가 상승률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하죠. 치솟는 한계가 있죠. 슬슬 진정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B컷 한 번 하고 또 한 차례 인하하니까 전세가 상승률이 높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금리 올라가면 전세가 상승률은 답이 나오는 거죠. 아, 전국 갖다 놓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전국만 그러냐. 지금 전세난 일어나고 있는 데는 대부분 수도권인데 수도권 봅시다. 금리 올라가니까 하락폭. 회복하려고 하는데 금리 또 올라가니까 또 하락폭. 그러다가 금리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죠. 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가 최근에 서초구 이주 수요도 있고 막 부축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서울은 다르지 않을까요? 자, 서울 다를 수가 없다. 회복되나 싶었는데 또 올리니까 떨어지다가 금리 떨어뜨리니까 쭉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니까 쭉 올라가다가 되고 있는 거다. 강남 4구 올리니까 떨어지고 회복되다가 또 올리니까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금리 떨어지니까 슬슬 올라가죠. 그러다가 멈추는데 다시 또 떨어뜨리니까 쭉 올라가서 유지되고 있는 거다. 기준금리 올라가면 여태까지 전세가 폭등 공급 부족이요? 물론 일시적인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전세가 공급이 아예 영향이 없지 않아요. 공급 폭탄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안정되고 이주 수요 생기면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건 당연해요. 그거보다 핵심은 너무 낮춰버린 금리 때문에 지금 전세에 난이 생긴 거지 무슨 6.17 대책 때문이고 무슨 임대차법 때문이냐. 전세 자금 대출 80%에 금리 떨어지니까 신용대출 20% 받더라도 전세가 올리더라도 월세보다 싸다. 그러면은 내 돈 한 푼도 안 쓰고 100% 하면서 월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떨어지면 전세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거품 너무 많이 낀 지역들이 공급 들어오기 전부터 떨어진 이유 뭐예요? 시중금리가 이미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 기준금리 올라가게 되면 추세는 확 바뀌겠죠. 답은 나와 있다. 2차례 인상해야 뭐 떨어진다. 매매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도 전세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영향 받는다. 한 차례 인상하고 1년 텀이 있었는데 그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두 번째 올리니까 또 쭉 떨어지잖아요. 텀이 있어도 한 차례만 올려도 전세가는 바로 타격이 입는다. 진정되다가 갑자기 튀는 이유 뭐예요? 서초구 이주 수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저 이주 수요 다 빠질 때까지는 늘어날 수 있어도 다시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서초구 전세가 폭등, 요거 뭐예요? 이주 수요 때문에. 열실이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급해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 풀어라. 재건축 푸는 순간부터 전세난 심하게 옵니다. 진짜. 왜? 열실이 많이 나니까. 그럼 전세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갭투기 수요들 논하는 거죠. 집값 안정에 그게 도움이 돼요? 될 리가 없지.
그런데 지금도 뭐 안정 요인 찾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안정된 건 있지만 일시적이고 핵심적인 건 뭐다? 금리였다. 불안 요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탓에 임대차 시장에 머물려고 하는 수요가 늘게 될 것 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저렇게 자료 갖다 주지도 않고. 믿음이 가요? 전문가들이? 빅데이터 랩장이시래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보여줘야죠 그럼. 그럴 것이다 하고 가정을 하지 말고. 임대차 3법 계속 이야기 나오죠. 세부담 강화 때문에 전세 시장이 꼬여가고 있다. 왜? 그렇다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뭐 과천이나 분당 뭐 공급 때문에 떨어졌다. 하남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세종은 왜 떨어졌어요? 세종도 공급 폭탄이라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세부담 강화 때문에 세입자한테 전가해서 전세가 오른다 하는데 공시가격 70% 오른 지역이 세종이고 그러면은 전세가가 제일 많이 올라야 되는데 전세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 결론 뭐예요? 자꾸 공급만 강조하는데 핵심은 수요죠. 돈을 못 빌리면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급이 물론 영향은 있다. 멸실이 나면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올라가고 이주 수요 때문에 그 다음에 입주가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입주가 많더라도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빌려서 더 좋은 지역 찾는 사람들은 늘어날 테고 그 심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심리는 누구든지 더 좋은 지역 살고 싶다, 상급지에 살고 싶다. 그렇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력이죠. 그래서 유동성을 제한하게 되면 전세든 매매든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리 인상 이슈가 눈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급격히 오른 경기도의 과천, 분당, 하남 이런 데나 세종 이런 지역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오르기 전에 시중금리부터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기준금리 올라가게 되면 역전세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에서 역전세난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은 대비하셔서 전세가 무조건 폭등한다. 하반기 전세시장은 금리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금리를 너무 조금 올리고 한 차례나 올린다든가 두 차례 올려도 굉장히 천천히 올리고 시중금리를 얼마 안 올린다. 이렇게 되면은 전세시장이 상승시장이 될 수도 있지만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돼서 급격히 두 번 연속으로 때려버리면은 역전세난 날 수도 있다. 그런데 무조건 공급 가지고 하반기에 계속 오른다. 이런 말에 넘어가서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차라리 지금 집 사야지. 이런 생각 가지는 순간 저들의 술책에 넘어가는 것이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